안녕하세요. 정재모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즌 주도주 카카오 주식 증만익 시간입니다. 38만 4천원을 찍고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카카오 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주식 투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인부터 한번 살펴보면 뉴스에서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보수적인 그런 뉴스가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올 들어 132% 오른 카카오 주식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비대면이 단기적이진 않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기대는 이어진다. 하지만 좀 조금씩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만 언택트 대장주에 대한 고평가 논란도 조금씩 나온다. 그동안 카카오에 대해 줄줄이 매수 의견만 쏟아냈던 증권사도 하향 의견, 보유,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보유로 내놨다. 정정부 개인적인 생각으로 줄줄이 매수 의견만 쏟아냈다 그러면 사실 좀 굉장히 불안합니다. 항상 조정은 말을 하늘에 날벼락처럼 오는데 지금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다시피 줄줄이 매수 의견만 쏟아냈던 증권사도 하향 의견을 내놨다라는 것도 정전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우물한 개구리 카카오 좀 세게 얘기했네요, 그죠? 그래서 글로벌 사업 확대가 숙제 조금 더 부정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은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글로벌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카카오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이 된다. 카카오는 메신저 카카오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컨택트 플랫폼 업체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다른 모바일 메신저들이 선점한 국가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현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무리로 네이버 라인과 소프트뱅크 플랫폼 자회사 G홀딩스의 경영통합 예전에 한번 있었죠. 이런 경영통합이 일본 금융시장에 진출을 발판을 마련했다. 반면 카카오 재팬은 웹툰 서비스 빅코마 집중 그리고 웹툰 시장 1위를 달성하는 등 성과는 있지만 사업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 보수적인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카카오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상승하는 주가가 만약에 상승하는 주가가 급등을 하면 좋은 뉴스를 생산을 하고 만약에 이제 주식 종목의 주가가 하락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 그런 이유야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가가 뉴스를 생산을 한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분들이 뉴스에 따라서 많이 투자 심리가 좀 휘둘릴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알게 되는 거죠. 통합 정보를 보시면 시장의 메이저 세력인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흔들릴 수 있죠. 개미 투자자분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지금 네이버 금융에서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의 종합 정보인데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그 중에 지금 주식시장 양대 메이저인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연일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개미 투자자가 카카오 주식 투자를 하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크죠. 안 그래도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내가 카카오를 샀는데 지금 그 부분이 고점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왜 이 외국인들과 기관이 파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8월 13일 옵션 만기일 있죠. 옵션 만기. 카카오도 코스피 200에 포함된 코스피 200이죠. 그래서 200 종목이 편입된 종목인데 옵션 만기일 이날 삼성전자 주식 전망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옵션 시장에 주 메이저 세력이 설정해 놓은 수익을 위해서 코스피 200에 포함된 종목들이 수익 도구로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카카오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또 많이 올라왔다.
차트를 보시면 카카오 주식이 보면 사실 올라온 건 사실이죠. 여기 저점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안 보이지 않는 상대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든지 꼭 외국인만 파는 건 아니죠. 뭐 슈퍼 개미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또 고수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매도하는 이유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굳이 알 필요는 없죠. 주식에 대해서는 대응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또 대응을 하는 방법을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카카오 주식 투자를 좀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에 대해서 이제 종목을 분석한 종목 리포트인데 여기 보면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다는 거죠. 사실 좋은 거는 어닝스 프라이즈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많이 더 향상된 실적이 발표가 됐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또 설명드릴 부분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면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실적 개선세라 그래서 종목 리포트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좋은 쪽으로만 계속해서 이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실적 개선세 예술 전망이다. 그러면 주식 투자에 경험이 없는 뭐 초보라든지 초보 개미 투자자분 이렇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뉴스들을 맹목적으로 맹신을 하고 또 카카오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보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재해석하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재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지금 다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주식 투자에서는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 명심하면 안 됩니다. 예상치니까 항상 명심하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재무제표를 볼 때 보면 뭐 이런 제가 잘 봐야 된다는 그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두 자리 예상치죠. 예상치. 그러니까 참고만 하셔야 되고 알로이도 내년부터는 또 두 자리로 되네요. 이런 부분도 꼭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이제 좋은 자료, 몰랐던 자료들이 이렇게 매출액이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지 이런 카테고리들이 지금 다 보이고 있습니다. 다 보이고 있고 이제 재무제표 중에서 제가 오늘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볼 때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한번 보시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그러면 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어떤 걸 얘기하느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란 요약해서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산 및 영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등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한 현금의 유출입.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회사가 앞으로 미래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그 부분을 보는 현금 흐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투자 활동에 현금의 유출이 발생하다. 그러면 현금의 유출이 발생하니까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숫자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취득했던 투자 활동 관련 자산들을 처분할 때 투자 활동에 현금 유입이 발생을 하고 여기 밑에 보시면 투자 활동은 현재 시점에서는 현금의 지출을 발생을 시키지만 미래에 더 높은 수익으로 인한 현금 유입을 창출하여 기업의 미래 현금 유입의 현금 흐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돈을 쓰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업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돈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에서 더 커지기 위해서 회사를 더 키우기 위해서 현금을 쓰니까 많이 쓰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 부분 봅니다. 정제목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볼 때 그래서 오늘 한번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 부분 네이버 지식백과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마이너스가 크다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현재보다 미래를 위해서 돈을 좀 더 쓴다. 회사에서 돈을 좀 많이 쓴다라는 거.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캐펙스인데 이게 좀 카카오가 마이너스가 지금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캐펙스가 나왔는데요. 캐펙스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요약을 부분 보면 자본적 지출이라고도 하며 미래의 이윤 창출이죠. 미래 창출 가치의 취득을 위해 지출된 투자 과정에서의 비용을 말한다. 자본적 지출이라고도 하며 미래의 이윤 창출, 그리고 결국 가치의 취득을 위해 지출된 투자 과정에서의 비용을 말한다. 양호하다. 회사를, 그러니까 카카오를 더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기업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오늘 투자활동 현금의 흐름이라 되는 이 단어, 그리고 캐펙스라는 이 단어 준비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차트로 가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 불안한 마음, 또 조급한 마음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할 때 보면 항상 주식은 예상이 아니고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준비한 자료는 네이버 자료입니다. 네이버. 그래서 이 네이버를 보고 오늘 근거로 정전부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항상 보면 주식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항상 보면 주식격언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그런 주식격언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식격언 보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굉장히 막연하게 보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 부분 굉장히 좀 막연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싸게 사서 저렴하게 사서 근데 이 싸게라는 부분이 절대적인 걸까요? 아닙니다. 상대적인 거겠죠. 상대적인 거겠죠.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지금 네이버, 왜 네이버를 가지고 왔냐? 같은 업종이죠. 같은 업종이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뉴스에서도 보면, 네이버는 글로벌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우물안 개구리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 보면 같은 업종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사업 영역, 사업 내역을 보시면 그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어디가 왜 상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부분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나온 과거 보시면 여기도 고점일 수가 있고요. 여기도 고점일 수 있습니다. 여기도 고점일 수 있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거 예전에 걱정하셨던 분들 있어요. 근데 지나와서 보면 여기가 싸죠. 저렴합니다. 싸게 사서 이 점에서 비싸게 팔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 지점 비싸다고 고점이라고 생각할 필요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더 뒤로 당겨서 보면 똑같습니다. 여기 이 지점 여기까지 하락을 하니까 여기 이 지점 굉장히 걱정을 했겠죠. 고점에 물렸구나. 근데 이 지점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 이 지점이나 여기 이 지점 오니까 여기 이 지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했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데 개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좀 하락을 하면 다 여기 이 지점이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렴했죠. 여기 이 지점과 대비하면 거의 한 10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지점이 고점이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항상 이렇게 힘든 과정을 다 겪고 왔습니다. 여기 이 지점부터 다 겪고 왔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데 굳이 지금 여기가 고점이라고 안절부절하거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 항상 이 지점에도 그렇게 고민을 했을 거고 이 지점에도 고민을 했을 거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카카오 차트로 한번 넘어가 봤는데요. 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주식 경험, 이건 제 주식 경험담입니다. 주식 경험담 보면 지금 여기가 이 부분이 지금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38만 4천 원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은 항상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매도의 기회도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도의 기회. 매수의 기회도 주지만 매도의 기회도 준다. 그 매도의 기회라는 게 어느 지점이냐, 어느 시기냐, 그리고 뭐 고점의 징후,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떨 때 고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지점 주식 경험담에 보면 쌍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점에 주가의 고점을 뭐 알 수 있는,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쌍봉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죠. 원봉, 투봉. 그래서 이 부분이 쌍봉입니다. 쌍봉. 쌍봉. 고점의 징후를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쌍봉이고요. 두 번째가 쓰리봉입니다. 쓰리봉. 하나, 둘, 셋. 이럴 경우에 다 매도의 기회를, 첫 번째 매도의 기회, 두 번째 매도의 기회 줍니다. 그러니까 매도의 기회를 줍니다. 삼천정, 쓰리봉 때 삼천정일 때 뭐 고점 징후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지금 한번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삼천정인데 보면 헤드앤숄더라는 어깨, 머리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쓰리봉이죠. 하나, 둘, 셋. 쓰리봉의 머리고 어깨. 그래서 이럴 경우에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한다라고. 매도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38만 4천 원에 만약에 물려 있더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뭐 10% 손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만약 카카오 주가의 고점이다 38만 4천 원이다 생각을 하면, 하락을 할 때 보면 전문가분들 얘기하는 마이너스 뭐 10% 손절을 많이 잡고 있죠. 잡고 10% 손절 잡고 있는데, 하락할 때 10% 손절 잘 안 되죠. 개미 투자자분들. 그러면 올라올 때 10% 손절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 손절 못했어요.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만약에 상승하는 구간에서 10% 손절 못하겠다. 그러면 비중을 줄여야죠. 비중. 이 비중이라는 것을 적게 가져가면 얼마든지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항상 지켜야 될 거는 비중입니다. 개미 투자자분들 단기간에 조금만 뭐 5% 10%만 먹고 빠지겠다 생각하고 카카오가 굉장히 뭐 좋아 보인다. 주식은 매도할 기회를 준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큰 손실 없이 카카오 주식 투자 꼭 성공 투자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